상담, 고객이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연화, 수분, 온도, 중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파마 시술에서 끝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첫날 그런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다. 왜? 앞으로의 파마는 고객이 파마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짓이 내 스스로 예상 영업하는 거다. 일반 파마식이에요, 열 파마식이에요. 먼저 그대로 해주면 이게 고객을 가장 무시하는 일이다. 그죠? 먼저 그대로, 먼저 하고 똑같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고 벌써 환경이 달라져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시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건지 맞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대충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하고 이게 이제 요금의 상당한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겠죠. 난이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담하면서 요금까지 결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요금을 결정을 안 하고 약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중화하고 나서 서로 불안해해요. 아니 어디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어디든지 가격을 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가격을 안 정해놓고 파마를 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해. 그래놓고 어떻게 20% DC 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DC의 기준은 뭘까요? 디스카운트 그죠?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이 쪽팔리게 DC를 해? 팁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손님 돈 없는 걱정을 내가 하세요? 쓰려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니에요? 빼사. 그죠? 대신 주고 진짜 고마워. 이뻐졌어. 그거 딱 맞춰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발 모발 진단 좀 들어가요. 샴푸 하셨어요? 린스를 뭐 발랐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지 마. 모발 진단할 때 모량 보고 모질 보고 화학시도 파마 상태, 칼라 상태 그 다음에 경화 상태 그 다음에 두피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항암 시술에 있었는지 안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건강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모발 건강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의 연화는 맞춤 연화 같은 모발에서도 고객이 C컬인지 S컬인지 결 개선인지 안 그러면 곱슬인지 곱슬도 친수성 곱슬인지 소수성 곱슬인지에 따라서 연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곱슬을 하나로 묶어버렸어. 겨우 남은 게 앞곱슬, 개곱슬. 맞죠? 이것도 대부분 뿌리 안쪽은 C컬이잖아요. 근데 S컬은 끝쪽이잖아요. 그럼 연화를 이쪽이 더 봐야 되는 거지. 근데 C컬 거는 연화나 S컬 거는 연화나 똑같이 보고 있어. 오히려 S컬을 연화를 더 봐야 되는 쪽에서 적게 보고 덜 봐야 되는 쪽에서 더 보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화를 더 본다라는 것은 저는 무조건 제도프 쪽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 제도프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었죠. 왜? 한 가지 약을 갖고 끝내고 그냥 열처리를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프 크림약으로 모발연체를 열어주고 이게 액상약으로 선택적으로 연화를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컬 거는데 SS가 100개가 절단이 됐다면 S컬은요 120에서 많게는 150개 SSK라면 더 절단해서 컬이 더 나오잖아요. 그럼 연화를 더 보는 걸 오히려 어떻게 저는 제도포 쪽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도포 할 수 있는 약이 내가 한 가지를 생각하니까 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펌약, 열펌약 총 동원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일반 펌 할 때 일반 펌약, 열펌 할 때 열반 펌약. 자,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 개선이나 이런 걸 보면 손상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염색 시술에 의해서 부시시한지 아니면 냅다 어디 가서 끄댕이를 붙잡고 당겨가지고 그랬던 건지 그죠?
그 손상 원인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결이 개선을. 근데 결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모력 방향 따라서 대부분 모발이 부딪히는 부분은 큐티클이거든요. 큐티클만 잘 정돈시켜주면 결 개선 정도야 그죠? 이건 뭐 탈색 모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요렇게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W나 오늘 이제 이 우리가 11기 이 기수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 현기를 좀 시켜서 전체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가고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그죠? 그 수분을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수분이 NMF 바로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라고 생체 활성수 결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합수.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수분. 근데 그 수분을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분하고 가장 근접한 수분을 그냥 우리는 PPT, LPP. 자, 이 아이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아까 연화를 다 마치고 2차 클리닝을 통해서 줬던 수분은 그 수분, 그죠? 그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이딩을 끝내는 것. 그래서 수분 조절 가장 중요한 게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까닭도 없이 뒤통수 네이프 쪽부터 와이딩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고객이 여기 컬을 강하게 걸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섹션되기 편한 쪽으로 디지털하면 다 들어서 와이딩하니까 지금 약간 나왔던 아니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부분이고 얼굴 라인이잖아요. 그죠? 정수리자가 얼굴 라인만 컬 나와주면 이런 데는 방향만 잡아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제 중화할 때 로트 풀으라고 너무 나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와이딩 순서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히터업에서 와이딩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열펌 전문점 하려거든 특히 아이론 전문점 하려거든 가습기 2개 아주 좋은 가습기 2개를 틀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수분이 참 묘해요. 매직할 때 그 수분을 말리려고 하면 징글맞게 안 마르잖아요. 근데 또 그 수분을 잡아주려고 하면 또 어찌나 그렇게 잘 마르는지. 그 다음에 아이론 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아주 제일 먼저는 컬이 안 나온다. 두 번째는 끝이 거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 이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든 게 바로 좌우 밸런스예요. 항상 한쪽은 더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를 가만히 보면 내 습관 때문에 그래요. 고객마다 항상 안 나오는 쪽이 뭔지 알거든. 고객이 잘 알거든. 나는 항상 이쪽이 늘어져. 그러면 그쪽부터 먼저 와인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인딩 순서를.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와인딩하기 편한 쪽부터 가더라고. 내가 오른손잡이 뒤손잡이. 그러니까 요게 좌우 밸런스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얼굴 라인 쪽에서 브랜나루 쪽에서 이 얼굴 라인 있죠? 여기는 절대로 두 사람이 와인딩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게 같이 와이딩을 했어도 내가 쥐고 있는 압력이라든지 뭔가 텐션에 따라서 컬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완성은요 예전같이 이렇게 그 뭐 좌우 밸런스 맞든 뭐 따기머리 이런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좌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좌우 밸런스 항상 안 나오는 쪽을 먼저 와이딩을 해요. 그죠? 그리고 먼저 마르는 거 빨리 마르는 것도 있죠. 그건 뭐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나오면 그쪽부터 와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얼굴 라인에서 민감하신 분들은요 정수리하고 바로 얼굴 쪽으로 내려오세요. 밸런스 맞춰주는 게 굉장히 차라리 보이는 쪽에서 완벽하게 맞춰주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장 중요한 얼굴 라인을 맨 나중에 와인딩 하니까 컬도 잘 안 나오고 한쪽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 맞춰주는 건 대부분 수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연산화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자연산화. 자, 자연산화라는 것은 대기 중 산소에 의해서 절단된 에센스가 재결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자연산화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에센스겔이 재결합을 할 때 모발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 기억산화. 그래서 수분이 제일 많았던 디지털이나 세팅은 내가 마음대로 S컬까지 나오는데 매직은 C컬도 걸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 수분을 다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본래 곱슬머리는 컬이 너무 잘 나와서 지금 탈 아니에요. 그 머리가 지금 C컬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곱슬 펴는 건 곱슬은 무조건 다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기본 온도가 170이나 180도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온도 170, 180도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있으면 칙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파마는 140도 돼도 S컬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매직보다 연화를 덜 받는데도 이 수분이 이만큼 무서운 물질이라니까요.
모발이죠. 연화 후에 모발이 남겨진 수분. 그래서 이 수분을 그냥 물 뿌리면 되지. 그러면 매직 많이 넣었던 물에다가 다시 물 뿌리고 컬 걸어보세요. 안 나와요. 왜? 그 나가면서 자연산화가 되고 SS가 재결합을 할 때 그때를 모발이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그래서 로토파마는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강하게 나왔던 거고, 열펌은 마르면 마를수록 컬이 강하게, 마른 상태도 중요하고 젖은 상태도 중요하고, 그 형상 기억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게 모발이 이렇게 똑똑한 물질이라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미용사라면 머리카락에 기초 지식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고객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올려놓는 그런 글을 우리만 볼까요? 의외로 우리 고객님들이요, 모발에 관련된 지식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피부는 워낙 대기업에서 광고 속에서 모든 메커니즘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충 알아요. 근데 모발이 이제 까발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로부터. 고객들이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근데 사롱에 와서 오해 말을 딱 안 하죠. 내 머리 잘못해 줄까 봐. 그러니까 우리 미용인들이 제일 진짜 조금 현장에서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용하다 그만둔 사람. 인턴만 하다가 나 옛날에 미용했어. 아 사람 미쳐. 차라리 현직에 있는 원장님들은 미용사 티를 안 내. 그죠? 자, 요 수분, 그러니까 수분은 그래서 저기만 오일 보고만 잘. 그래서 제가 오일 꼼꼼하게 바르고 나서 계속 빗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팅만. 와인딩을 하다 보면 틱틱틱틱 튀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일정 부분에. 그게 물하고 오일하고 끓는 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도 갈게요. 열 펌에서 내가 몇 도 온도를 두고 몇 분을 가온을 하기 전에 열 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 이거부터 하죠. 온도. 즉 열의 역할. 자,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까 수분, 건강한 모발은 수분이 10에서 15%가 수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2차 클리닝을 통해서 10에서 15% 정도 수분을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 열펌에서 열은 더 먹었는 수분을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돼. 요 수분만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을. 그런데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했었을까? 맞죠? 그러니까 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액체에다 이렇게 가열을 시켜버리면 수증기 기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요 액체가 기체로 가열해서 바뀌어버리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17배가 생기는 거죠. 그 17배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가 바로 수소결합이죠. 또 열파마는 무슨 결합을 이용한 펌? 수소결합을 이용한 펌이에요. 수소는 물에 의해서 발생. 물이 증발할 때 아니 뭐해 빨리빨리 해. 빨리 해도 돼. 거기 너무 잘해주면 그 위에 끌어. 오늘 중화 스타일 좀 보세요. 와, 완전히 달라졌어. 그죠? 뿌리 볼륨이 저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7배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그 에너지에서 수소결합이 더 강하게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이에요. 더 먹었던 수분. 자, 그래서 열을 이해를 하려면 어차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분도 알았고 하니까 이제 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같은 온도 150도래도 모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150도 하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150도 하고 온도는 같아도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이트만 될 건지 에스컬까지 바뀌어버릴 건지. 맞죠? 그러니까 매직하고 디지털하고 보세요. 매직은 C컬도 걸기 힘든데 디지털은 에스컬까지 걸수 있어요. 모발의 변화폭이 훨씬 더 컸잖아요. 근데 매직이 온도가 높았고 디지털이 온도가 낮았는데도 근데 거기에 차이점은 뭐죠? 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150도 하고 같은 온도,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150도 하고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 양은
어마무시하다. 자, 우리가 건식 사우나가 70에서 80도죠. 사우나에 들어가면. 근데 습식 사우나는 40도밖에 안 되죠. 그죠? 온도는 건식이 훨씬 더 더워요. 근데 체감 온도는 습식 사우나가 덥던가요? 건식 사우나가 덥던가요? 습식이지. 그렇죠. 자, 우리가 장마철 온도 30도하고 가을 온도 30도하고 같은 온도 30도인데 장마철은 쪄죽잖아요. 그죠? 같은 온도인데. 근데 장마철하고 가을하고 차이점은 뭐죠? 습도죠.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같은 온도 150도래도 모발에 수분이 있었는지 수분이 없었는지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요게 17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의 변화폭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열량이 많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열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여기서 낮은 온도라는 것은 열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건강한 모발에 벌레가 줬어야 될 수분 10에서 15%가 남겨진 상태. 네.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 양을 얻는 방법. 이거를 이제 우리 찾아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도 열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요 수분은 꼭 나와야 돼. 건강한 모발의 수분.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많은, 물론 온도를 150도보다 170도를 넣어버리면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많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발이 타겠죠. 하지만 모발의 변화폭을 더 줘야 돼.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량을 얻으려면 여기 이제 특급 비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온도를 높이는 게 나을까요? 수분량을 더 많이 주는 게 나을까요? 물론 연화를 더 보는 건 맞죠. 근데 연화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온도를 높일 게 아니고 여기서 수분량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수분을 더 주는 거예요. 모발의 변화폭을 더 주고자 하는 부분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물을 가지 말고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하고 가장 근접한 크리미 제품으로 더 주자라는 거죠. 수분을 더 두고 두 번째 로또 굵기.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 로또가 있고 굵은 로또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이나 셀팅파마, 직펌은 가는 로또도 150도, 굵은 로또도 150도, 가늘든 굵든 온도를 달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컬을 강하게 걸려고 로또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도 가는 로또하고 굵은 로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열이 나는 면적은 가는 로또가 많을까요? 굵은 로또가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컬을 강하게 걸려고 로또를 줄인다니까요? 미쳐. 그러면 로또를 굵게 써야 돼? 가늘게 써야 돼요? 한 단계 굵게 써야 돼요. 수분을 더 로또를 굵게 쓰고 세 번째 섹션 양. 같은 온도에서도 섹션 양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섹션이 많은 게 많을까요? 적은 게 많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로또를 굵게 쓰고 섹션 양을 줄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펑 전문점은 기구 하나 갖고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기구를 2개를 갖다 드려야 된다고. 왜? 코드가 한정적이니까. 그거만큼 섹션 양을 많이 주죠. 그리고 로또를 최대한 굵은 걸 써보는 거죠. 자, 섹션 양. 자, 네 번째는 와인딩 바퀴수. 자, 우리 가만히 한 바퀴 반이 기준이에요. 자, 한 바퀴 반 뜨는 놈하고 두 바퀴 뜨는 놈하고 또 여기 세 바퀴 뜨는 놈하고 우리는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나 섹션량이 똑같더라. 그럼 한 바퀴만 놈하고 두 바퀴만 놈하고 어떤 놈이 똑같은 로또 굵기에서 똑같은 섹션량에서 어떤 놈이 열량이 많을까요? 바퀴수가. 적은 놈이 많은 놈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바퀴 반에서 반 바퀴씩 겹쳐질 때마다 섹션량을 많이 떼야 돼? 줄여야 돼? 그러셨나요? 네. 열을 아시는 분이죠. 근데 대부분은 두 바퀴나 세 바퀴나. 심지어는 로또, 굵은 로또, 간 로또 말하고 똑같이 펼쳐있는데 굵은 로또는 말하는데 가는 로또가 쳐져 있으니까 로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요. 열이 나면 면적이 적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만 열량을 가려면 수분을 상대적으로 더 로또롭게 섹션량을 주고 와인딩 바퀴수가 한 바퀴 반에서 반 바퀴씩 겹쳐질 때마다 섹션량을 많이 떼야 돼? 적게 떼야 돼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씩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두 바퀴만 넘어가고 세 바퀴만 넘어가고 컬이 똑같이 나오길 바라고 있잖아요. 겹쳐지는 거 생각을 해야지. 그 요즘에 저 중국 애들 보니까요. 이 요즘에 다대로 많이 말려요. 아주 얇게 떠가지고 똑같이 열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아이들의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와인딩하기 쉽게 수분을 도포하더라고요. 와인딩. 예, 끝머리 자세일 건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파마려고 파. 와인딩 바퀴수가 한 바퀴 반에서 더 겹쳐질 때마다 섹션 하나 사분이 확 줄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밀착이 무지 중요하죠. 제가 얼굴 라인 쪽에서 이쪽에서 곱슬 잡을 때는요 섹션을 확 줄여버리고 약간 땡겨서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잖아요. 같은 온도에서도 머리카락 롯데가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어떻게 많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파마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세팅 파마는 와인딩이 됐던 자리에서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는데 디지털 파마는 와인딩을 하고 나서 각도를 딱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로또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자리에 밴드 자국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심지어는요 와인딩을 다 끝내놓으면 이 안쪽은 굉장히 매끄러운데 반대로 건강한 쪽에도 지글지글 와인딩을 하고 나서 각도가 떨어지면서 유격이 생겨버리죠. 문제는 그 사이로 모든 열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수증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밴드 자국이 많이 나고 세팅 파마보다 온도가 낮은데 건강한 쪽이 지글지글 수증기가 날아간 흔적이라고요. 그래서 세팅 파마도 보면 이 세팅 파마, 퀵 세팅 파마 보면 로또가 매끄러운 놈이 있고 로또가 홈이 파진 놈이 넘죠. 길게 홈이 파진 놈이 훨씬 더 매끄럽죠. 왜? 수증기가 옆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모든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각도가 떨어지면서 디지털 파마. 그래서 디지털 파마 와인딩을 할 때도 이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대로 떨어지는 각을 보고 와인딩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떨어지는 각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밴드를 위에다 딱 쳐버리니까 그쪽에서 딱 맺혀갖고 모든 수분이 그 중기로 날아가고 반대로 로또에서 이 와인딩에 있던 각도가 떨어지면서 유격이 생기니까 모든 열이 그 부분으로 날아가서 뭐가 지글지글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밴드 자국. 우리가 거친 거. 밀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증기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열을 재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똑같은 롯데 똑같이 밴드 한 놈하고 밴드만 한 놈하고 부지포를 놓고 밴드 한 놈하고 부지포 위에 악마집게나 호일로 열을 가둬둔 놈하고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어떤 게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많죠. 컬이 강해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고 온도를 더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 수증기를 못 날아가게 냉기의 밥 할 건지 압력밥솥에 밥을 할 건지 열을 가둬버리란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겨우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너무 나오니까 중화하기 전에 열이 풀어. 맞죠? 열을 이렇게 재활용하니까 열을 다룰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온도에서도 수분 양에 따라서 섹션 양에 따라서 밀착 정도에 따라서 열을 가둬주는지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어마무시하게 차이해요. 근데 우리는 몇 분 더 두고 가온 시간을 온도를 높일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수분이 남겨지고 더 먹었던 수분만 날아갈 수 있는 방법만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래놓으면 100번 실수를 해도 열에 대한 변성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모발에 벌레가 죽사도 이 수분까지 다 증발시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건강했던 모발은 그렇게 해도 이 모발이 다 견뎠어요. 근데 그런 모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 특히 열이 없으면 미용실 운영 자체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파마에서 열이 하는 역할, 열의 양 정도는 분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열기구를 파는 회사에서도 이걸 왜 150도를 왜 둬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는 매직기계, 손상 모발일수록 악곱슬일수록 가는 매직기계를 쓰지 말고 온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넓은 매직기계를 쓰면 어떨까? 그죠? 그걸 여러 번 반복 실수하려고 하죠. 섹션량 확 줄여버리고 한두 번만에 끝날 수 있거든요. 같은 온도에서도 모발이 흡수하는 열량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로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 이해하셨던 분들은 로또를 자꾸 이제
굵게 쓰죠. 그리고 섹션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갖고 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하죠.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시면 돼요. 중화, 바로 중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그 다음에 제가 디지털 세팅 아이론 온도별로, 기구별로 이제 온도 설정하는 방법을 정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연화, 예. 그 수분이랑 이렇게 가다 놓으려고 네. 부직포랑 이렇게 다 씌워서 하잖아요. 악마찍기 같은 것도.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놓으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더지. 자, 일단 압력밥솥 보세요. 압력밥솥 쪽에서 일단 수증기를 안 날아가게 가둬버렸죠. 네. 가두고 나서 그냥 밥이 안 되죠. 나중에 압력이 꽉 찼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꼭지를 제껴서 수증기를 칙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열 처리가 다 끝나고 모든 열 처리 끝나고 1, 2분 지난 다음에 악마집게나 호일을 다 벗겨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수분이 꽉 맺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분을 모발이 또 흡수하면 모발이 굉장히 거칠게. 압력밥 꼭지를 안 지키려면 압력밥도 날아가겠죠? 신랑 마음에 안 들면 그 압력밥도 틀어놓고 지금 나가버려 그냥. 조금 더 먼 일 나을 거라고. 아셨죠? 1, 2분 지난 다음에 꼭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이 그냥 확실히. 그런데 머리 결은 그냥 밴드만 한 놈이 제일 매끄러워. 근데 컬은 제일 늘어지죠. 그러니까 열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살짝 조금 흘러내리지 않게 좀 닦아주시고. 아유, 왜? 들어봐. 귀한 고객 맛바로. 강사님 수분을 더 넣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응. 거기에 수분을 더 넣을 때 원래 그 갖고 있던 15에서 20%, 15%에 연화할 때, 연화하고 나서 와인딩 할 때, 와인딩할 때 예. 그 갖고 있는 수분 그대로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주잖아요. 수분이요.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열펌 기구의 역사를 제가 한번 싹 살펴볼게요. 열펌 기구별로 온도하고 연화하고 수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미용인한테 가장 먼저 나온 기구가 아이론입니다. 마샬, 그죠? 이거 잘랐잖아. 그 다음에 매직, 그 다음에 세팅, 맞죠? 그 다음에 디지털. 자, 직펌까지 그냥 열펌 기구로 넣어버리죠. 자, 이게 열펌 기구가 만들어진 역사죠. 그죠? 사실 우리 파마의 역사는 우리 마셀이라는 할머니 아닌가요? 마셀 끄라고 또 그런 사람? 그죠? 자, 사실은 열펌의 시초는 바로 세팅 파마죠. 세팅 파마 같은 롯데의 열이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8시간을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을 열로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파마의 시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현이 안 되고 반복시가 안 되고 모발이 다 타서 그래서 그만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열펌의 역사는 매직이 나오기 전에 마샬이 나왔죠. 자, 내가 그 연탄불 구멍이나 아니면 나중에 두꺼비 집 있잖아요. 자, 이거 온도 무한정입니다. 자, 일단 온도 변화부터 한번 가볼게요. 온도 무한정,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되고 가장 높았어요. 아직도 마샬 본점 청담 마샬에 가면 그 아이론하고 브루스타가 옆에 딱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거 고대를 다 했는데 일부는 파마도 있어야겠죠. 자, 얘는 온도 무한정. 매직 최고 온도 옛날에 200도까지 올라갔죠. 200도. 그 다음에 세팅 최고 온도 몇 도? 160도. 디지털 최고 온도 몇 도? 140도. 직펌 최고 온도 몇 도? 100도. 자, 신제품 기구일수록 로또 온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와인딩 할 때 기구 온도를 제일 높게 올리는 기구 매직이죠. 그죠? 매직은 보통 170에서 지금도 180 땡기죠. 왜? 왜요? 아니요.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랬지만 내가 본 게 180도니까 내 사수가 180도로 폈으니까 나도 180도. 그죠?
그러니까 매직을 180도에 정확하게 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온도 170, 180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시도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둘 생각을 1도 못하는 거예요. 다 말렸죠. 그러니까 이거 100% 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직에서 세팅으로 놓을 때 온도가 20도가 낮아졌잖아요. 수분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 S컬 정도는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팅 파마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열펌의 황금기였죠. 최고였죠. 클라이맥스. 완전히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그레이트. 떼돈을 벌었죠. 단 160도에서 140도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에스컬은 이제 내 마음대로 벌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온도가 높은 파마, 낮은 파마일수록 컬잡기가 쉬워져 있네. 그런데 반대로 온도는 낮아지고 있어요. 연화를 한번 보자고요. 연화. 솔직히 이 중에서 연화를 제일 많이 본 게 매직, 세팅, 디지털 층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화를 많이 봤는데도 컬이 안 나왔어. 오히려 신제품 교수 연화를 덜 보고 있네.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수분을 한번 보자. 온도는 낮아지는 대신 수분량은 다 더블씩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분이 없는 상태 170도보다 수분이 있는 상태 140도가 온도는 낮을지 몰라도 모발이 먹는 열의 양은 더 많았던 거죠. 신제품 기구일수록 온도는 최고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 연화도 덜 보는데 딱 하나 많아진 게 있죠. 수분이죠.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아하, 열 파마가 아니고 물 파마구나. 물에 관련된 파마구나. 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레이트보다 더 이 열을 먼저 달았던 회사가 바로 버밀이라는 회사입니다. 버밀무역. 아이론을 어찌 보면 7초 들여왔죠. 버밀 제가 충남국지사장을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모임이 있죠. 아이론을 사랑하는 모임. 저예요. 제가 48명한테 그때는요 100만원, 200만원 팔도 안 했어요. 최소 500에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한 사람한테 이렇게 48명을 팔았어요. 이 돈으로. 48명한테 팔아갖고 이 사람들을 1년간만 맹렬히 가르쳐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가르쳐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4명 남았어요. 나머지 24명하고 저하고는 왼수. 이때 돈 많은 사람들이 샀던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적금 다 깨가지고 사서 하는 촉촉 파마가 나고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만 더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2명 됐을까요? 아니에요. 24명. 12명 떨어져 나가고 12명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제가 얻은 게 뭐예요? 이거 끝내주는데 사업성 없음. 그때 제가 여기서 이걸 봤죠. 똑같이 연화를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매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론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직을 연화를 더 봤어. 그런데 아이론은 에스컬까지 나와. 온도가 낮는데 수분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장님들 다 야 매직을 펴내서 곱슬을 피면서 C컬만 걸면 대박일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다 보내놓고 그날 가발에 연화를 시켜놓고 180도 온도에 아이론 할 때만큼 수분을 내주고 와이딩을 내버렸지. 기계가 타드마다 머리카락이 타드마다. 근데 머리카락은 박살이 나는데 C컬이 나오더라. 수분이 없구나. 그러면 왜 180도일까? 이거를 제가 점점 낮춰서 어떻게? 아이론 파마 할 때 수분, 매직 할 때 수분 그 반을 내비두고 140에서 150도로 당겨버리니까 곱슬도 펴지고 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론 쪽에서 사업성 없음. 그래놓고 매직이 이제 한바탕 해먹고 반복적으로 뭔가 쫙 달라붙는 거 식상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뭐죠? 볼륨 매직입니다.
매직하고 볼륨 매직하고 C컬밖에 더 걸렸어요? 저는 이게 수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생짜로 교육만 갖고 안 되니까 좋은 기계 하나가 없을까? 매직 기계. 그거 B2I라는 기계 아시죠? 혹시 아세요? 네. 지금의 글렌탑 접니다. 그래서 야 이 기계를 보니까 열판이 움직이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노란색으로 세라믹 도금을 해놨네. 그리고 한 달에 뭐 몇백만 달러씩 수출을 하고 있네.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날 줘라. 안 준대요. 그럼 기계 하나만 줘라. 하나도 안 판다고 억지로 뺏어왔어요. 하나 줬으니까 2개 줘라. 그러니까 일본에 저기를 수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일본 수출해 주마. 그 일본 딜러 불러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 계약 써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3% 수출 마진을 준대요. 그러지 말고 국내 총판권을 줘라. 그때 제가 이 신사동 쪽으로 갔던 게 이제 다 정리하고 아이론 정리하고 그냥 집 하나 팔아가 대전 집 하나 팔아가지고 신사동 그걸 와서 교육장 차려버려요. 그리고 직원들 13명을 데리고 그게 이제 B2I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언론 프레이를 했던 거죠. 그때 KBS 1TV에 저기 나왔잖아요.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신화창조 비밀 잘 나가던 회사 그죠? 하나씩 조명해줬잖아요. 그게 나가버린 거죠. 그때 그 PD가 제 아는 형이에요. 김정수 PD라고. 형님 나 좀 한번 도와줘. 그래서 내가 도와줄래 했더니 아니 와서 가능한지를 봐라. 그래서 영국 쪽에 난리 났고 일본 쪽에 다 목회를 시켜놓고 그거 TV 나간 다음에 완전히 달라요. 하루에 통장이 2개씩 꽂히더라니까요. 15만 5천원짜리 매직기기가 완전히 홈쇼핑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때 우리 저 하선아 원장님 그때 낸 거예요. 신사동에서. 지금도 있어요. 네. 그게 지금 15년,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게 수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직기기만 갖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와이딩 연습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싹 끌어서 지금 약바르는 교육을 다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 저는 여기에서 나름 파마에 대한 기본을 제가 다 서비스했어요. 깨끗하게 헹구 샴푸. 그리고 파마 안 나와서 밖으로 나가. 자, 요겁니다. 그래서 연화하고 수분하고 온도, 생쌀이 반대되는 과정 똑같은 거. 우리는 누룽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연화죠. 그 다음에 수분은 두는 거예요. 수분. 그 수분이 날아가게 와이딩을 시켜놓고 열 넣고 수분만 중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초 지식이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약을 바르면서 와이딩하고 수분 되면 계속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굽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팅 아이론 구구별로 이제 온도 조절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디지털 자 디지털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앞으로 열 먹는 시간이 길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가열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모발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지금보다 한 개에서 한두 호수 로또를 굵게 가늘게 호수 굵게 그리고 로또를 많이 적게 지금보다 10개 더 넣으세요. 섹션 양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는 굵게 수분은 다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 140도. 왜 그런가 하면 140도를 내비둬도 로또가 달궈지는 시간, 수분이 증발하는 시간 140도 열은 단 1초도 안 먹어요. 저는 아이론 갖고 140도 바로 지그로 갖다 대도 모발 안 뜨거워. 그죠? 안 타. 왜? 우리한테는 열보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40도를 내비두고 3분 열 처리 3분 쉬었다 3분 열 처리 끝. 내리 9분씩 열 처리하지 말고 이래주면 계속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낮은 온도에서 5분 10분 열 처리한 다음에 높은 온도로 가면 모발 싹 맞아요. 모발은 자기가 가장 큰 변화를 왔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내비두고 여기 로또만 더 넣어버리면 실제 열 처리는 6분이잖아요. 요 시간 안에 거의 다 말라요. 섹션 줄이면 섹션 양만 로또만 더 넣으면
한번 요거 말아놓고 세팅 파마 한번 해볼래요? 고객 모가지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진짜 이거 야 이렇게 불편한데도 파마를 했었구나. 실제 파마를 해보면 이 자리에 앉아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는 제 말 들어요. 제발 좀 들어요. 재료상 아저씨들 파마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만큼 열에 대해서 파마에 대해서 미쳐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요거 수분 날려가는데 20분이면 다, 이 시간이면 다 돼요. 렌즈 안 나올 것 같으면 약이나 한 번 더 바르세요. 그게 파마가 더 빨리 나옵니다. 디지털 파마는 3333 이러면 돼. 요거면 모발 다 말해요. 섹션 양만 줄이죠. 그 다음에 퀵 세팅.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강 모드가 있고 손상 모드가 있죠. 손상 모드 다 없애버리세요. 건강 모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건강 모드, 손상 모드, 같은 온도에도 치고 올라가는 온도가 낮을 뿐이에요.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 먹는 시간이 길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40도 열, 오늘은 100도 열로 땡겨도 모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헹구 없고 열보호제까지 있어서 140도 열이면 아무 모발에 전혀 손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퀵 세팅. 자, 퀵 세팅. 역시 로또 한 도수 굵게. 그 다음에 로또 7개 더 넣으세요. 그리고 건강 모드 두고 4분 다 말라. 그 다음에 퀵 세팅 로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다라는 것은 잔열이 많은 거예요. 퀵세 이 디지털 파마는 금방 식지만 퀵 세팅 파마는 로또가 달궈지는 것도 금방 달궈지지만 거기에 잔열이 많아요. 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똥.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섹션장 줄이면 4분도 과해요. 3분, 4분이면 다 받을 수도 섹션 양만 줄이세요. 이러시면 돼요. 자, 여기 아이론 똑같은 수분이에요. 요렇게 수분을 더 두고 섹션 줄이세요. 뭐 와인딩 하면서 한 바퀴 쪽에서 하나, 둘, 셋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 하나, 둘. 한 바퀴 쪽에서 하나, 둘, 셋. 섹션 줄여.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글러브 위치 한 바퀴 반에서 뜸. 3초, 4초면 돼요. 섹션 양 줄이면 돼요. 섹션 양 줄이고 로또 굵게 쓰세요. 로또 옛날에는 10mm, 12mm, 14mm를 많이 썼어요. 아니 지난주 12mm 쏠라니까 그 형수가 되면 돼. 나 다음엔 16mm로 말해. 자기가 16mm까지 얘기까지.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타월 드라이. 자 와서 만져봐야죠. 자 이게 제가 신기를 보여줄게요. 마르면서 뿌리 버리면 더 사는. 머릿결이 뭐 아주 여기 얼마나 몰딱지게 잡으셨는데 이 집 맛집일세. 원장님 이제 종신 계약해요. 이 머릿결 봐요. 그대로 패서 가르쳤어요. 뭐요? 깡패? 사장님보다 더 깡패? 이거 봐. 어이. 왼수. 엑스라면서. 말이 없어. 제대로 붙여놨네. 고객님들을 천천히 잡아가면서 지금 늘고 있어요. 계속. 응. 기사님이 잡아줬어요. 자 그리고 느려서 그래요. 아니 느린 그림이 오래가. 근데 잘해. 자 손질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 이 앞머리 쪽 봐요. 깔끔하게. 여기도 한 번쯤만 살짝만 좀 훑어줬었으면 좋을 것 같아. 손질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리세요. 이렇게. 자, 가위품 갈게요. 자, 치고 들고. 내 맘대로 하세요. 아니, 머리결을 어떻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바로 갖다 에센스부터 바르러 가려고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지. 또 뭐 바르고 왔어요 저기서? 샴푸만? 정성을 발랐다 그래야지. 고객님 미용하셨다면서요? 만져보세요. 그럼 만져봐요.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회전이 문제가 아니고 니끼를 딱 잡아주고 손 안 봐도 돼요. 빨리 만져봐요. 손 안 봐도 돼. 분명히 다 신난 거야. 만져봤어요? 잘하네. 잘해. 선생님 만져봐. 손 안 받을게요. 남의 남자는 왜 만지게? 예, 이때는 합법적으로 만져보지 뭐. 나 이렇게 털어대는 거 싫어. 조금 좀 형태 좀 잡아가면서 좀 하든지 잘해주니까 이거. 그냥 말리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 그냥. 어때요? 머리 결이나 이런 게? 이게 뭐요? 그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 네? 좀 꾸며 좀. 아니 차에서 잘 꾸며요. 거기 있는 거. 에센스 좀. 거기 이제 저 왁스 좀 발라갖고 좀 뭐 좀 형태 좀 만들어주세요. 조금. 여기 뿌리가 꺾었다고 되게 잘 당겼네요. 거기만 잡아줘도 사람이 확 달라져. 그 좀 형태 좀 잡아줘. 파마를 저렇게 내가 그렇게 말린다고 저렇게 말리는 사람 어디? 이런 사진 찍으면 뭔 교육이 저러냐고 저한테 그럴 거 아니야. 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죠? 앞으로 내는 거 깎아주면 살짝 옆으로 하는 거. 그렇지. 거기는 좀 주물주물 좀 하고 옆에 옆통수는 좀 이렇게 좀 다름하게 좀 잡아주지. 됐다. 잘생겨서 괜찮아요. 아, 돈이 안 되잖아. 근데 내 아들 친구? 우리 아들 친구. 진짜로 잘생기고. 진짜 아드님 네, 우리 아들 연락 안 되면 맨날 영수한테. 고등학교 때 아들 연락 안 되면 맨날 영수한테.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차보다 돼지게 패기 전에. 아, 좋다. 이렇게 누르면 돼. 아니, 뿌리만 살면 돼요. 풀이만 살 때. 저희 집 부실장님이에요. 큰 원장이시구나. 그 얼굴 이렇게 가려놓으니 맨날 이렇게 변신하고 오니까 하얀지 블랙인지 알 수가 있어야 돼. 네. 안 보여주러 칭칭 감고 왔잖아요. 저 보세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활용 많이 하세요. 이게 오히려 어감도 좋지만 컬은 둥근 아이론 갖고 이렇게 글러브를 갖고 까주면 한 10mm, 12mm 쓰면 좋아요. 근데 걔는 또 이제 안쪽에 잔머리에 곱슬이 좀 덜 잡히죠. 그러니까 아주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만 다운 딱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나중에 질감 처리 커트로 딱 잡아가지고 하면 제가 조금 풀려고 해도 약이 좀 적었었나 봐. 조금만 더 풀었으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연결이 좀 돼 있긴 하네. 그죠? 수배로 조금 정리만 하면 돼요. 스타일링 잘 하시면 돼요. 자, 빨리 이제 요 아이론하고 요 마무리하고 자, 앉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 스타일이 확 달라져. 인정 있는 거였어.
저수 부럽다 진짜. 다른 건 한 번도 안 보는데 저 수수 부럽다. 오. 자, 스타일이 확 달라졌죠. 좀 약을 발랐는데 뭘 이렇게 저렇게 더 매끄러워져 보이냐. 자, 우리 원장님 오늘 요거 보시고 질문 오늘 어떠시고?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저 진짜 그만 시키지 마세요. 아니 한 개까지 시킬 거예요. 요즘에 저희 상담 잘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찬 원장님 오늘 전혀 오늘 시설 보고 네. 직범 손님들 직범하다 보면 뿌리 볼륨이 이제 그거 약해지거든요. 그럴 네. 때 활용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솔직히 컬이 예쁜 고객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더. 지현쌤? 네. 그래도 이거 제일 많이 참석한 선생님이 지현쌤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처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었고.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활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 머리를 좀 잘랐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연결시켜주는 쪽에선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이론이 사실은 수분을 제일 많이 둬야 돼요. 와인딩 할 때.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기니까. 대신 먼저 와인딩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끝에 쪽이 조금 더 거칠거든요. 항상 컬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끝에 쪽을 살짝 한번 아이론으로 훑어서 수분 양을.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퀵 세팅 같은 경우는 와인딩 하는 시간이 짧아서 전체를 수분 조절해도 돼요. 그런데 요 아이론 파마는 맨 처음에 한 5개 섹션 정도는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분을 두고 아니면 넥킹이나 아이론을 살짝 훑어서 수분을 말려놓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말려놓으면 와인딩 하는 시간이 말라서 나중에는 컬이 다 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이론은 조금 한두 호수 굵게 대신 섹션 양을 줄이는데 이만큼씩 뜨고 나서 그냥 뜸을 그리고 빨리 끝내려는 생각으로 막 이만큼 작대기 많은 거 갖고 말아가지고 컬만 걸고 그러지 마요. 물론 바로 그 긴 머리를 세팅으로 말면 되지 그거 아이론으로 그렇게 말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아래 위에서 열을 주다 보면 다음에 또 내가 오히려 섹션 양 줄이면 다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매직이나 볼륨 매직은 요 일반적인 요 수분의 반 50% 눅눅하게 내비두고 140에서 150도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지 기계로 눌러서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는 연못 곱슬은요 너무 눌러서 모가를 붙여놓으면 아주 고객 싫어해요. 뿌리 볼륨 꼭 살려서 그냥 뿌리 볼륨만 살려놓고 중간에 리치만 잡아서 두 사이 둥그니까 끝을 서서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요즘에 보면 그 굉장히 좀 SNS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제가 진짜 한번 매직할 때 몇 번을 땡기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24번을 같은 섹션 땡기고 앉아있더라고. 그게 뭐하는 짓일까? 그 연기 다 맡아가면서. 그럼 2시간을 폈네, 3시간을 폈네.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곱슬 피면서 S컬을 원하지도 않아요. C컬 정도 방향만 딱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살릴 부분, 다운시켜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잡아주면 충분히 볼륨 매직 가지고도 그죠? 자연스럽게 드라이한 것은 다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 열이 하는 역할부터 기계 온도부터 그러니까 로또를 한 도수 굵게 쓰고 섹션 양만 줄이면 열 먹는 시간이 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건강한 모발에 벌레 가지고 있어서 그 수분을 꼭 남겨놨으면 좋겠다. 자, 열 쪽에서 질문.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모발이 견디지 못하는 온도는 또 모발에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매직 직아이론은요
그냥 100도 이상 올리지 마요.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진맥이 지갑을 했을 때는요, 후처리 때 중화 꼼꼼히 한 번 더 잘해주시고, 반드시 좋은 샴푸 꼭 써주셔야 돼요. 특히 이 직펌 같은 경우, 이게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냥 열 넣고 그냥 파마약 넣고 많이 발라놓고 열로 빨리는 나와도 나중에 뭐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온도 쪽에. 예. 지펌의 온도 좀. 자, 직펌. 저거는 뭐, 그리고 직펌은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죠. 저렇게 이제 달궈서 하는 거하고 디지털로 들어가는 거. 근데 디지털로 들어갈 때는요, 그냥 100도에 최대 3분. 그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섹션 줄이면. 근데 확실한 건 디지털 펌보다는 저놈이 좋은 것 같아요. 로또가 무겁다는 것은 잔열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세라믹하고 왜 이렇게 요즘 한국 매직 기계나 모든 이런 기구들에 이렇게 세라믹 코팅을 하잖아요. 왜 세라믹 코팅을 할까요? 그 세라믹이 뭘까요? 그 세라믹 물가루? 돌가루? 그냥 돌가루까지는 알아. 자, 근데 왜 세라믹 코팅이 중요한가 하면, 자, 계란을 삶을 때 계란이 어디부터 익을까요? 노른자부터 흰자부터? 흰자부터 익어요. 그래서 반숙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계란을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을 그냥 불 속에 넣어버리면 계란이 익기 전에 퍽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디에? 맥반석 위에 계란을 놓잖아요? 그럼 계란이 어디부터 익을까요? 노른자부터 익어요. 왜 그럴까요? 맥반석에서 나왔던 원적외선이, 원적외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원적외선이 이 열을 계란 깊숙이 전달시켜줬기 때문에 그 원적외선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물질이 뭐죠? 세라믹입니다. 우리가 세라믹 코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 세라믹 코팅이 됐던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계란이 온 삼지 사방을 다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타지도 않아. 골고루 계란이 잘, 반숙도 잘 돼요. 그런데 일반 세라믹 코팅이면 계란이 부터 밑에만 탄단 말이에요. 그 세라믹이 원적외선을 가장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햇빛 속에 30도하고 물 속에 30도하고 온도는 같잖아요. 근데 물 속에 30도는 나중에 추위를 느껴요. 왜죠? 우리 신체가 36.5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 열을 물이 뺏어 먹어서 저체온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 속에 30도는 어때요? 쪄주고. 왜 그럴까요? 햇빛 속에 원적외선, 자외선, 근적외선에 의해서 빛과 열이 우리 피부, 우리 신체 전체를 데펴주기 때문에 전달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터에서 발생이 된 열을 모발 깊숙이 신달력이라고 해요. 그걸 가장 깊숙이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원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이 세라믹 코팅 기술이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내집기 옛날에는 다 이런 데 하얀 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 세라믹 코팅을 한 걸 보고 옛날에 내집기 고데기를 보면 뜨겁긴 뜨거운데 형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즘 고데기는 어때? 뜨겁지도 않은데 같은 온도 180도인데도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안 마른 겉마름이 자세로 되잖아요. 그 열을 전달시키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도 보건력. 내집기계 고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0도를 내려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구 온도가 100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저기에 우리가 순간 온수기 보면 용량이 작은 걸 보면 뜨거운 물 쓰다 보면 찬물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요즘의 것들은 그게 바로 온도 보건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매직 기계나 아이런 기구들이 이 로또 길이가 다 작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온도 보건력 때문에. 히터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온도를 꾸준히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게 이 기구의 가장 큰 기구의 장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한민국의 요 미용 기기는요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런 기구가 조금 더 길게 나왔던 거, 그걸 PCB 안쪽에서 전달시켜주는 열을 제어를 해주는 PCB하고 히터가 굉장히 그 세라믹 히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열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줘도 드라이나 고데가 우리나라 기구 쓰다가 외지 기구 쓰면요 진짜 못 쓸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모발이 거칠어요. 바로 이 세라믹 코팅 원적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또 그래서 지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요런 게 완전히 통세라믹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세라믹 기구 혹시 여자 목욕탕에도 빨간 원적외선증이 있나요? 요 등 밑에 있으면 안 뜨거운데 원적외선증에서 이렇게 있으면 막 땀나거든요. 있어요? 여자 목욕탕에도 원적외선증이? 남자가 저기만 있습니다. 밑에 따뜻하고 위에서 등 그래서 거기 보면 병원에 한의원에 가면 원적외선 다 써주잖아요. 그게 바로 원적외선 나와서 열을 우리가 혈행을 촉진을 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확장을 시켜줘요. 열을 전달시켜주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담이 걸렸을 때 한의원에 가면 원적외선 등 밑에 가서 다 세워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같은 온도인데도 같은 전구인데도 굉장히 씁쓸하잖아요. 그 신달력 전달시켜주는 그리고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수분을 좀 남겨준답니다. 그래서 루미엘이나 드라이기 25만 원짜리 그 드라이기를 보면 드라이를 할 때 안 마른 겉마름은 19번을 해도 안 마른 겉마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드라이기는 안 마름하고 겉마름 하려면 한 번이나 두 번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수분을 다 증발시켜줘요. 그 정도로 요즘에 이 미용 기구들이 정말로 온도 보급력하고 열을 전달시켜주는 쪽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아주 미세하게 개발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중화 갑시다. 중화. 자, 중화.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자, 중화제 역할. 자, 그 전에 중화제 종류는 무엇이 있죠? 과수가 있고 브롬산이 있고. 자, 브롬산도 NA가 붙으면 브롬산 나트륨, K가 붙으면 브롬산 칼륨. 자, 분말인지 액상인지 차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대신은 이제 브롬산 칼륨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화제는 과수하고 브롬산이 있는데 과산화 수소나 브롬산을 가끔은 1차 중화는 과수를 쓰고 2차 중화는 브롬산을 쓰는 이상한 하여튼 뭘 섞는 걸 이렇게 좋아요. 큰일 나요. 이 둘은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섞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중화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SS 결합을 재결합을 시켜주는 역할. 과수든 브롬산이고. 두 번째는 변형이 된 형태를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 세 번째, 만약에 SS 결합을 재결합을 시켜만 준다면 중화가 아니고 엄격하게는 산과정.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산화인데 왜 중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 번째는 알칼리 제거 기능이 탁월하거든요. 중화제가. 과수든 브롬산이든 pH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게 과산화수소나 그래서 알칼리 제거 기능이 있어서 중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모발에 과수를 쓰고 어떤 모발에 브롬산을 쓰는지 예전에는 파마약의 pH 9.6이 기준이었었어요. 9.6 이상인 약들은 과수, 9.6 이하인 약들은 브롬산.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일반 펌약들이 브롬산이 많았죠. 그러면 요즘에 쓰고 있는 무알칼리 펌제, 산성 펌제들은 다 브롬산을 써야 돼. 그죠? 그런데 요즘에 무알칼리 펌제, 산성 펌제들의 중화제는 뭐죠? 다 과수죠. 왜 그럴까요? 자, 중화할 때 모발의 잔류, 알칼리가 많으면 과수. 왜? 원래 과산화수소는 알칼리가 많았을 때 많은 산소를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화할 때 모발에 잔류하는 알칼리가 적으면 브롬산. 잔류 알칼리에서 그 많은지 적은지 화학시술 많이 했는지 적은지 모발이 본래 모발보다 얇아져 있으면 대부분 잔류 알칼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잔류 대신 과산화수소는 자,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죠? 근데 과산화수소는 수소도 2개, 산소도 2개. 여기 알칼리를 만나면, 그죠?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과산화수소 중화제 도포하고 5분 정도 지나면 도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이 많아졌을 거예요. 왜?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이 됩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 알칼리가 많은 모발에 중화제 도포하고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닦아내고 신선한 중화 다시 재도포하셔야 돼요. 특히 탈색할 때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상하게 탈색제에 모발에 수분이 흥건하게 남겨졌죠. 땀난 거 아니에요. 연모제, 이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백날 내비도 뭐야 탈색 안 진행이 안 돼요. 그럼 해야 될 거죠. 그놈 걷어내고 신선한 놈 자주 도포해. 그러면 한 번에 화이트 다 뺄 수 있어요. 한 번에 발라갖고 열처럼 내비두고 물이 질질 흘러내리니까 그거 그냥 내비두니까 물이 생긴 것만큼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돼갖고 탈색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분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중화제는 하고 나서 선택을 하고 중화하고 나서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풀려서 다시 해달라고 할까. 그러고 이제 변명을 했죠. 중화제가 이틀 동안 작용한다고요. 중화제 도포하고 나서 손을 안 씻으면 손이 촉촉해져요, 건조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이 돼서 우리 피부열까지 수분까지 다 날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우리 미용사는 중화하고 이틀 동안 손 씻지 말아야 되겠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고객 모발하고 그때 모발 다 박살나는 거예요. 중화를 한 번 더 하고 사실은 일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하고 만나서 모발이 갖고 있는 알칼리들하고 만나서 열이 발생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여기서 발생이 된 열 때문에 모발에 갖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모발이 건조해지고 아까 카르보닐화라고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알칼리화 되는 것, 산성화가 되는 것, 이게 사람이 늙는 것, 노화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바로 과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모제 3%짜리 있고 6%짜리 있고 9%짜리 있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중화제는 과연 과산화수소가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중화제. 이거 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0. 찍는 겨? 자, 1.5에서 2%. 그러면 극손상 모발 과산화수소 중화제에 연모제를 혼합을 하면 염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연모제 다 도포했는데 이 염색약이 말랐어. 그때 물 뿌리는 게 좋을까요? 과산화수소 중화제 도포하는 게 좋을까요? 과산화수소 중화제예요. 그리고 극손상 모발이 오면 연모제 3%짜리 갖고 중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시간을 짧게 보면 되죠. 같은 과수니까. 그런데 또 약국에서 팔고 있는 소독약 3%, 그죠? 옥시돌, 과수. 자, 그러면 약국에서 팔고 있는 3%하고 연모제 2제 3%하고 같은 3%인데 이 아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희석? 그러면 약국에서 팔고 있는 3%에 연모제를 섞어서 아니면 탈색제를 섞어서 사람 머리카락에 바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홀랑타겠죠. 자, 이 아이는 잘 들어, 막내. 과수, 과산화수소, 원액 3%에 물이 97%. 이건 절대로 미용사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에요. 이건 약사나 화학사들만, 의사들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3%, 6%, 9%는 바로 웰라나 다른 데 보면 혹시 3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35가 뭘까요? 과산화수소 원액 35%에 물을 65%를 희석을 한 것을 3%. 다시 약국에서 팔고 있는 과산화수소 소독약, 그건 과산화수소 원액 3%에 물이 97%.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3%, 6%, 9%짜리는 원액이 아니다. 과산화수소 35%에
물을 65%를 희석을 한 것에 3%, 35% 희석분이다. 이 아이는 우리가 쓰고 있는 15%에 해당이 된다. 우리는 35% 희석분에 3%, 6%, 9%, 10볼륨, 20볼륨, 30볼륨 기체 발생량 부용해. 맞죠? 이거는 머리카락에 쓰면 우리 가끔 롤브러시 있죠? 롤브러시 보면 끝에 탈색이 돼 있죠? 그 무지하게 두꺼운 돼지털, 산돼지털을 과산화수 원액에 30초만 담가두면 막 연기가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 탈색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원액은 절대 사람 머리카락에 바르면 하나 둘 셋 하면 홀랑 다 터버립니다. 큰일 나요. 특히 과산화수소 중화했을 때 열 났던 적 있죠? 네. 열이 벌레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아니 35% 희석액에 1.5% 들어있는데도 열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세상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열 내지 않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야 열나는 거예요. 잔류 알칼리가 많았었던 거죠. 꼭 뒤통수에도 열나요. 누워 샴푸하면서 샴푸 독일 안 쓰더라고요. 그 열로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가 되고 그 열 때문에 큐티클이 닫혀 있어서 컬이 다 늘어져요. 열이 발생이 되면 즉시 도포됐던 중화제를 닦아내고 물 뿌리지 마요. 그다음 PPT 도포해서 안정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중화제를 조금씩 도포해서 그 열을 발생시켜주죠. 방지시켜주잖아요. 하고 나서 반드시 아주 좋은 샴푸를 써서 잔류 알칼리, 과산화수소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나중에 탈색까지 될 정도 돼요. 요 정도의 과산화수소가 나쁘면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나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열 때문에 컬 다 늘어지고 뭐가 다 거칠어집니다.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파마, 약, 열, 수분, 중화제 우리 모발 건강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없으면 파마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 pH를 뿌리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일단은 그 아이를 도포해서 pH는 순간적으로 잡아줄 뿐이지 pH 맹신하지 마세요. 왜 pH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중간 세척하기 싫어서 pH가 나왔던 거예요. 그 아이를 도포하면 순간적으로 알칼리 제거될지는 몰라도 전혀 우리 모발 건강에 솔직히 그 아이를 정말 필요하다면 고객한테 들려보내야 돼요. 고객이 집에서 최소 일주일에서 한 15일 이상 계속 쓰셔야 돼요. 홈케어 의원님 맞습니다. 한 번 도포해서 잔류 알칼리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균열 때문에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발이 지금 다 망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간 세척하기 싫어서 그 시간 줄이려고 그런 제품이 자꾸 나왔던 거예요. 이제는 썼던 모발이나 안 썼던 모발이나 아니 그때는 단단해졌겠죠. 그죠? 무슨 소리밖에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 앞에서 저 이런 얘기 못하죠. 과수 크림 타입하고 백상 타입. 예. 물의 점도량의 차이일 뿐이에요. 크림 나가고 물 나가고 그 파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크림 중화제를 도포했을 때 훨씬 더 매끄러웠죠. 왜 그랬을까요? 촉당량 도포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춘향이 목걸이에 걸어놓고 거기다 머리카락이 다 흘러내린 거 쪄서 갖다 들이붓고 앞으로 여기 춘향이 목걸이 긴 머리 모발이 흥건하게 적혀 있으면요 오바이튼 걸 내가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그 짓 좀 하지. 그랬지? 그래서 긴 머리는 반드시 수건을 깔아놓고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과산화수 그게 중화제가 뭐가 좋다. 거기서 흘러내린 건 뭐예요? 물뿐일까요? 파마액 잔류물질, 뭐 여러 가지 잔류물질. 아까 얘기해 내가 먹은 거 또 먹는 거라니까. 그건 비둘기가 먹어야지. 뭐가 있던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뭐 알 것 같이 생각했던 부분들, 자 이런 분들을 이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 있는 원장님들은 이런 후배들은요 거의 돌직구거든요. 원장님 이거 약 왜 발라? 그건 뭘까요?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별로 신경을 다 쓰고 앉았네. 그럼 이 아이들은 딱 이국리를 해요. 언제 나가지? 1년 안에 나가면 퇴직금 안 줄 건데 딱 이틀만 채우고 나가자. 그러면 애좀 한번 먹어봐라. LH 애들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이런 아주 젊은 신세대들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원장님들은 신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 얘기하지 마요.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똥기 얘기 팔아주고 아이고 씨 그런 데가 비고 삼국유사 얘기하면 국사책이나 써라 그래요. 알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맞추셔야 돼요. 결국은 큰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일당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돼. 정말 우리 후배들은 꿈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같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 확실한 자기 꿈을 딱 가지고 하거든요. 목표가 확실히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 야 요즘 그래서 그걸 잘하는 카이정 원장 같은 경우는 참 난놈이더라고요. 보면 우리 때하고는 그 인사관리들이라든가 이 매장관리 혼낼 때는 정확하게 혼내주고 확실히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보면 아 후배들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미용이 이제 예전같이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기본이에요.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 한 명을 한 명으로 보지 마요. 그리고 여기 경영하는 원장님들 빨리 손님 풀자주세요. 나중에 못 망가져. 늙어. 못 망가지면 건강하고 안 돼요. 그리고 후배들하고 체력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마요. 왕년에 안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대고 50대 초반 돼봐요. 일은 하는데 회복이 안 돼. 그게 늙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일단 우리는 요 겉절이들은 그죠? 기라는 아니잖아요. 상큼하잖아요? 떼지나 봐. 물 생겨. 그리고 겉절이들 딱 한번 삶아보면 푼내나. 묵은지 삶아봐요. 그죠? 그렇게 그거 거기에 곰 같은 거 있잖아요. 빨아가지고 그거 제맛이죠. 묵은지가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님 숫자 줄이고 대신 숫자 줄어드는 대신 매출 줄어들면 안 돼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로 승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고객 가라고 고사를 질러서 안 가는 고객들이 100명이면 연봉이로 우리 저 대표님 얘기하는 거 오전 1명, 오후 2명 뭐 그래가지고 골프 치자? 쳐! 그리고 달면 돼요. 더해요? 요즘은 글램팜 안 하는 거 그러면? 예? 저요? 옛날에는 글램팜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다 글램팜 다 갔죠. 지금은 안 하세요? 저요? 예, 잘렸죠. 제대로 잘렸죠. 거기서 뒷바위 때다 키워놓으니까. 직관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특허가 안 돼 있고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바닥바닥 갈고 살다 보니 특허가 한 10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엎어보려고 드라이를 해서 드라이가 15일에서 20일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장을 엎어버린다니까요. 가만 안 내버려요. 한 번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뭔가 그죠? 한 번은 흔들어 봐야죠. 제가 이 파마를 한 번 흔들어서 약 바르는 거를 흔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내비뒀으면 제가 오죽하지만 강남 제가 470만 원 세 낼 때 내가 이거 5년 안에 이 건물 살 거니까 파세요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당장도 살 수 있다. 이거 이자를 얻으면 470만 원 이자를 내봐요.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때 그거 20년밖에 안 했어. 지금 200억이 돼. 안장한다고 가로수기.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월세 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월세 내지 말고 이자를 내라. 큰 돈은 그죠?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이제 알았어. 내 요 안산 땅만 팔면 내가 칼라 이사할 겁니다. 안산 땅 안산 너무 진짜 커서 딸 있는 줄 알 거야. 안산 근데 저도 처음 와가지고 1억밖에 안 건물 1억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그게 10억, 10매덕 하니까. 그럼 원장님 10배에서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원장님이 지금 이제 내는 월세면 예를 들어서 그거 이자로 내면 그 건물 샀는데 맞아요. 근데 머리를 해서 어떤 원장님이 나는 운이 좋아서 300만 원씩 안 올리고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하고 원장님이 낸 금액이 4억이요. 4억을 무엇으로?
이자로 냈어봐. 원장님 지금 현재 그 건물 주인 됐을 거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좀 똑바로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200만 원 지금 월세를 내는 걸 이자로 얻을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알았었는데 40대 중반에 그게 딱 이렇게 사업이 그래 돼 버리니까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거 하다 보니까 볼때 이렇게 나이가 60 딱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월세 내는 돈이면 그 상가 살 수 있다. 30대에 살 수 있으면 살아. 40대, 50대 산다고 택도 없어.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 근데 30대, 40대는요 체력으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때 빡시게 내 몸을 굴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 10년 딱 지나놓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돼 있어요. 뭐 아파트 이런 거보다 상가나 땅은요 절대로 떨어진 예가 없습니다. 선배님들은 사지 마. 그냥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 가야죠?